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차 속구줄이 수심 측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수심 측정 방식은 거의 우리나라에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죠? 보통 찌맞춤, 빈 바늘이죠. 칠목 맞추고 그 다음에 껌납 달고 일목 나오게 측정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껌납 제거하고 빈 바늘 상태로 던져서 칠목 이상이죠. 7목 이상. 이제 한 8목 정도. 여기서 껌납을 제거하고 밀어 올리죠. 찌를 그 칠목에다가 수심 눈표 맞추죠. 그렇게 해서 칠목 이상이 나오면 바닥에 닿았다 확인하고 우동 달고 집어제 달고 시작하죠.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수심 측정인데요. 최근에 그 일본 토너먼트 중에 아주 탑 클래스에서 계속 움직이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키모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마르큐 동영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수심 측정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거 하고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일본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좀 살펴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키모토가 취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체크가 가능한 측정을 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방식이지 제가 뭘 새로운 걸 도입한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최근 경향은 더더욱 그런데요.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고부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정 부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사용합니다. 찌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림이나 사선 같은 초저부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밸런스가 무시된 저부력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신에 부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수심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은
윗바늘을 달고 찌맞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1목을 기준으로 팔에다가 맞춥니다. 이렇게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바늘, 빈바늘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11목 중에 보통 8목 정도 맞춥니다. 그리고 아랫바늘을 달고 우동을 달고 찌맞춤을 합니다. 찌를 맞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측정이 측정. 그렇게 하면 보통 우동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6에서 6.5목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우동에 맞춘 목수가 나와 있죠. 그죠? 이걸 기억을 하고 껌납을 달고 우동 빼고죠. 우동 빼고 수심 측정합니다. 껌납은 터무니없이 큰 걸 달지 않고 현실적인 크기로 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느리게 침몰하는 정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선단이 잠길랑 말랑 살짝 침몰 해보면 그 선단이 막 겨우 이렇게 가라앉듯이 침몰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크게 하는 경우는 예전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2번 그러면 껌납 달고 수심 측정이 3번 수심 측정 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심 측정은 알아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동 목수 예를 들면 6.5다. 우동 목수까지 찌를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수심 눈표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수심 눈표가 여기 있다 하면 눈표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일목에다가 찌를 맞췄다가 나중에 없애고 그 찌 맞춤 했던 있잖아요. 원래는 칠목을 여기다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6.5목을 맞추는 거예요. 밀어서. 왜 그러냐면 우동 달고 찌 맞춤한 목수가 6.5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진정한 톤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반적으로는 찌라시를 스기모토 같은 경우는 7cm를 줍니다. 뭐 조금 적게 주더라도 5cm 줍니다.
와, 겨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지만 그렇게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체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랫바늘에 우동을 달아요. 수심 측정해서 6.5목에다가 맞춰 놓고 우동 달고 다 했죠. 그럼 투척을 합니다. 투척을 해서 아랫바늘이 바닥에 닿으면 아랫바늘 무게가 사라지죠. 우동 무게도 사라지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윗바늘만 남죠. 그럼 몇 목이 나와야 됩니까? 8목이 나와야 되죠. 맞죠? 아랫바늘이 바닥에서 떠 있으면 6.5목이 나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헷갈릴 일 하나도 없는데 아랫바늘이 바닥에 떠 있을 때 허공에서 찌맞추면 6.5목이 나오고, 아랫바늘이 바닥에 붙으면 바늘과 우동 무게가 사라지면서 8목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찌를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려 가지고 확실하게 8목이 나오면 이러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막 예민함에 신경을 써가지고 찌라시를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심 측정을 탄화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견고하게 탄화를 확보하는 것. 그럼 탄화를 견고하게 확보하려면 바닥에 확실하게 붙여야죠. 그래서 바닥에 확실히 붙는 장면을 일단 확인을 하고 붙은 걸 확인을 하고, 그게 팔목이죠. 그리고 낚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붙었다도 대류나 변수가 생기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채비가 여러분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닙니다. 채비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부력이 아니잖아요, 겨울에. 여름에도 다 휘어지는데 겨울에는 더 심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슉 휘어집니다, 물속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게 많이 휘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쭈라시를 엄청 준 것 같아도 별로 안 준 거예요. 아까 제가 쭈라시를 7cm 정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 우리 하는 방식으로 하면 5cm도 채 안 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확실히 붙인다는 의미에서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쭈라시를 이 정도 줘버리고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더구나 수심이 더 깊어서 이런 편차가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 속에서의 줄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2에서 3m에서 많이 낚시를 한다 하면 물 속에서 줄 길이가 2, 3m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4에서 5m이잖아요. 그러면 휘어짐의 정도도 더 클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수심한 5m에서 속구줄이 해보면 이게 바닥에 붙었나 떴나 싶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쯔라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게 맞죠. 이런 방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동 달고 찌맞춤하고 찍어서 아랫바늘 확인 사살하고 낚시한다는 거. 그게 확실한 차이예요, 우리와는. 그동안 이게 칠목 맞춰놓고 그냥 밀어 올려가지고 낚시 시작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랫바늘이 바닥에 붙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낚시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좀 느낌 많이 다르죠. 네. 저는 이게 한 사람의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일본에서 보편적인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야, 이걸 내가 몰랐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수조에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수신 고무 해가지고 그죠? 안 붙네. 이렇게 해서 수심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이 수신 고무가 붙들고 있는 힘이 있어요. 바닥에서 빈 바늘과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수신 고무를 사용하다가 우동을 하면 제가 이렇게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엄청 뜨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무게가 일단 차이가 나지요. 그 다음에 장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찌 제작자를 통해서 어, 설명을 들은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껌납으로 맞춘 후에 우동을 달면 우동이 뜨게 되는 것은 우동의 무게보다 껌납의 표면 장력의 힘이 더 커서 그걸 붙들고 있는데 우동의 무게가 줄어들고 그 장력도 줄어들면서 더 뜨는 현상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쯔라시를 주게 되면 물 위로 올라온 톱의 무게가 표면 장력보다 커져 버리면 그게 붙어서 가라앉게 되는 경우가 있죠. 톱의 최적에 따라서 이 쯔라시를 주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찌의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수심 고무에서 딱 붙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빼가지고 빈 바늘로 넣거나 우동을 넣어서 하면 그게 그대로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쯔라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이 휘어지고 텐션이 살고 이 차이만이 아니라 무게와 장력이 다 같이 들어가니까 변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동을 달고 찌맞춤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 수심 눈표를 맞춰서 낚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즈라시까지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바닥에 채비가 둥둥 떠다니는 일은 없을 거니까. 우리 밸런스 속구찌리 할 때도 껌납 달았다가 떼면 같이 뜹니다. 그렇게. 그래서 즈라시를 3cm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물론 아랫바늘이 붙어 있으니까 큰 상관은 없다 하겠죠. 튜브톱을 쓸 때도 많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튜브톱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껌납과 다른 빈 바늘과의 그 간격이 좁아요. 근데 우리는 솔리드 가는 톱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럴수록 껌납과 빈 바늘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게를 붙들어주는 톱의 최적이 솔리드 무크가 그만큼 가늘잖아요. 그럼 그만큼 편차가 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눕기 세트 이런 거 할 때 보면 찌맞춤을 뭐 7목에 해도 우동 하나 달아버리면요 한 3목, 2목까지 그냥 쭉 내려가 버립니다. 톱이 너무 가늘면. 톱이 가늘수록 껌납과 빈 바늘일 때의 간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톱의 최적과 먹이의 무게, 그다음에 뭐 껌납 말할 것도 없고 이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우동 하나의 무게가 3눈금을 먹는다. 껌납 하나의 무게가 5눈금을 먹는다 하면 그만큼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튜브톱을 선호하지 않으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속구찌리는 가능하면 튜브톱을 즐겨 사용하시는 게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제가 내림 낚시를 이쁘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거는 이런 밸런스들이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실제로 뭐 우리 멤버십 식구들하고는 이제 자주 소통을 좀 하는 편인데 겨울에 낚시가 어렵잖아요. 뭐 구독자들 분들 마찬가지예요. 댓글 올린 거 보면 꽝을 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간단한 어드바이스만 해드리잖아요. 뭐 하나도 특별한 것도 없어요. 떡밥 이렇게 하시고 요거 조정하시고 그럼 그 다음날 댓글에다가 올라와요. 어제 꽝 쳤는데 7마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장원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요.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만 얘기해서 교정만 시켜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압도해 버렸다는 말은 딴 사람들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낚시 잘하는 사람 보면요 무섭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게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지. 근데 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같이 낚시를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다 조과가 더 좋으냐? 딴 사람이 그만큼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도 안 해서 그래요. 기본도 안 해서.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수심 측정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도 뭘 잘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기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차이점도 발견을 하고 또 제가 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나갈 겁니다. 수조 실험도 이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거 합니까? 원래 잘 안 하지. 예. 자, 단차 속구찌리 수심 측정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일본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겨울 낚시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 달 반 정도는 겨울 낚시, 거의 2달, 윗지방은 2달은 겨울 낚시 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변화를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수심 측정은 출발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출발을 튼튼하게 해보시고 궁금한 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